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도 낙서인데, 근데 이 시초와 관련해서는 하도 부분은 잠깐 언급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를 큰 틀에서 보면 1에서 10까지의 수가 있는데 1, 3, 5, 7, 9 홀수는 하늘의 영역을 대변하는 수, 2, 4, 6, 8, 십장수는 땅의 영역을 대변하는 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천지지수, 그 하늘과 땅의 그 수를 10가지 다 합하면 55다. 천지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에서 10까지 수를 주로 쓰는데 인문학적인 관점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이름 붙이기가 있냐면 생성의 이름을 또 붙여놨어요. 천지의 이름을 붙이면 1, 3, 5, 7, 9, 2, 4, 6, 8, 10이고 생성의 관점에서 본다. 생이라는 거는 막 말 그대로 나오는 거, 생이라는 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이라는 거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직 전반부에 1, 2, 3, 4, 5는 생수고 후반부에 6, 7, 8, 9, 10은 성수다. 그래서 마치 햄버거 가게에서 이렇게 그 라인에서 이렇게 막 이제 빵 넣고 뭐 거기다가 이제 야채 넣고 이렇게 그 벨트 라인에서 돌아가는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건 지금 만드는 단계니까. 그런데 다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밖에 나와. 그게 성수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수를 쓰냐? 생수를 쓰는 게 아니고 성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생수, 성수 중에 그럼 다 쓰냐? 아니다. 이 중에 갈무리하고 중심을 잡고 통합을 하는 소위 말해 태극에 관한 그 수 두 가지는 쓰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수를 얘기할 때 6, 7, 8, 9를 쓰는 거예요. 본체가 되는 건 사실 1, 2, 3, 4지. 그런데 이게 이제 사상수. 근데 이 그림을 갖다가 어떤 구도로 또 한 번 볼 수 있냐면 안팎 구도, 내외 구도로 또 봐요. 이걸 또 보면 이게 내부의 위치.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내부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외부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내부에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이거죠. 외부에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내외가 결합을 해서 가장 크게 확장하는 수가 뭐냐? 이것과 이거 곱이죠. 예를 들어 여기서 4를 선택하고 9를 선택해봐요. 4, 9, 36밖에 안 되고 여기서 5를 선택하고 5, 9, 45밖에 안 되는데 가장 크게 확장한 수, 그게 대연수라는 거예요. 가장 크게 확장한 수가 뭐냐? 50이다. 그러면 모든 수를 가장 크게 확장을 한 수를 가지고 이 만물이 변화하는 그 수를 읽어내는 게 대연지수이기 때문에 시초에서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주자라는 학자가 자기가 줄을 내면서 얘기한 거예요. 왜 이게 대연지수 50이냐? 그거는 이 1, 2, 3, 4, 5 중에 5하고 6, 7, 8, 9, 10 중에 대표 선수 10을 딱 가감승제에 승을 한 경우, 그래서 대연지수다. 이걸 가지고 모든 만물의 변화의 수를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50가지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0가지를 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걸 가지고 도대체 뭐 한다는 얘기냐? 미래를 안다는 것은 세월의 흐름을 수놓는 거예요. 그 세월의 흐름을 수놓는데 어떻게 수놓느냐? 자연스럽게 1, 2, 3, 4, 5로 수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우주가 탄생해서 변화하는 거는 1이라는 건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태극, 주역에 걸 태극이라고 해요. 그 우주의 시원, 근원, 그 태극이 둘로 분화한다. 그러면 1이 2가 되는 거예요. 그 둘로 분화한 걸 이제 천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천지 분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서 나왔느냐? 천지가 우리 수레들의 병원처럼 천지가 딱 서로 사귀어가지고 땅에서 나와요. 흙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 2, 3. 그럼 이제 존재가 구성이 됐으면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 우리가 파악하는 시간의 흐름의 구조는 넷이에요. 넷, 추나 추동, 사계절. 그래서 1, 2, 3, 4 사계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분들이 이 시간의 흐름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음양학이니까 음과 양 간의 차이가 있어요. 양은 태양이고 음은 달인데 그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사계절을 쭉 레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생기네. 이거 조절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윤법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5년마다 윤달을 2번 둔다는 오세제윤, 거기까지 1, 2, 3, 4, 5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점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주역회사전의 전법의 요체예요. 50가지 가지 중에 그 하나는 태극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빼놓는 거예요. 하나를 빼놨어. 이 50개 중에 하나를 빼는 거, 이게 뭘 상징하는, 이게 태극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예요. 태극 하나. 그러면 태극이 이제 분화가 되든 만들든 조물주가 만들든 둘로 나눠져요. 그랬을 때 여기서 논리가 좌양우음의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49개를 무심히 나누면 좌측은 양이니까 하늘이고 우측은 음이니까 땅인데, 그래서 하늘은 들고 있고 땅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보고 하다 보면 수북히 가지가 있으면 이건 땅에 있는 내려오는 책이고, 여기 이제 하나는 이제 하늘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겠죠. 그걸 천책이라고 불러요. 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대나무 묶음이에요. 말 그대로 대나무 한 가지가 1책, 36개 모임 36책 한 건데, 이게 49책.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에서 둘이 됐어. 그럼 여기서 하나를 빼. 이게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천지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시가 흘러가. 그럼 사시가 흘러가면은 그거를 상징을 해서 이거 네 개씩 세는 거예요. 네 개씩 세는데 천시부터 올라가니까 하늘의 책을 이렇게 4개씩 세. 그럼 4개씩 세면은 여기서 남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가 남든, 둘이 남든, 셋이 남든, 넷 남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땅을 4씩 세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4 남아요. 그런데 이 49책을 넷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남는 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이 첫째, 이게 그 나머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건데, 그 나머지를 세보면 딱 5 아니면 9가 나와요. 수리가 5 아니면 9가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5 아니면 9가 나온 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요. 예를 들어 5가 나왔다. 그러고 지금 여기 이제 지금 나머지 이 대나무 전체 지체 있으면 이걸 다시 합해. 그럼 합한 걸 가지고 또 어디서부터 반복을 하냐? 그러니까 둘로 나누고, 이거는 전 과정 6효를 만들어지는 전 과정이 끝날 때까지 이거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둘로 나누고 지책에서 하나를 빼고 또 천책을 4씩 세고 지책을 4씩 세서 나머지를 딱 만드는 요 과정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여기는 4 아니면 8이 나와요. 이 부분은 이게 1변, 이게 2변.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면 이게 3변이 나오는데 여기도 4 아니면 8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과정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3변이라고 하고 3번 변했다. 여기까지가 한 효를 만드는 거예요. 한 효를. 그러니까 이게 3변인데 한 효를 만드는데 3변이 필요하면 이걸 6번 해야 되니까 결국 18변, 18번의 그 변화를 거쳐서 주역의 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사상수를 쓴다고 했죠. 아니 주역을 왜, 음양이라면 왜 사상수를 씁니까?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려면 넷으로 보여줘야 돼요.
음양은 어떻게 보면 결과치요.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그런데 변화라는 건 말 그대로 낮이 밤으로 된 거고 밤이 낮으로 된 건데 그 역동적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두 개까지를 보여주려면 네 가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역동적인 변화를 점을 치는데 사상수를 쓰는 거예요. 9876이라는. 근데 그러면 그 사상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냐? 자, 아까처럼 여기가 5 아니면 9다. 여기가 뭐 4 아니면 8이다. 여기가 뭐 4 아니면 8이다.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걸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자, 여기가 5나 9, 첫 번째 1변, 두 번째 4나 8, 4나 8, 세 번째 4나 8, 4나 8, 4나 8.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5, 4, 4. 이렇게 나오면 이게 5, 4, 8. 이렇게 나오면 이게 5, 8, 4. 이렇게 나오면 이게 5, 8, 8. 이렇게 나오면 이게 9, 4, 3. 이렇게 나오면 이게 9, 4, 8. 이렇게 나오면 이게 9, 8, 3. 이렇게 나오면 9, 8, 8.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하면.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50개 중에 하나가 태극으로 빠졌으니까 총 49개 빼면, 자, 그러면 천책, 지책을 세고 내식 세고 나머지를 여기다 걸었어. 그러면 예컨대 이 합수를 따져보니까 이게 8에다 13. 한번 따져보죠. 이거는 여기다가 4가 더해진 거니까 17. 이것도 똑같죠.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17. 이거는 여기다 4에 더 더해 21. 이거는 17. 이렇게 더하면은 이게 21. 이렇게 더하면은 21. 이렇게 더하면은 2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면 이게 13, 17, 17, 21, 27, 17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 49개를 셀 때 4개씩 셌단 말이에요. 4개 집단을 지푸라기를 모아서 한 단이라고 치면 그 4개를 한 단이라고 치면, 자, 그럼 한 단. 화토 생각하면 쉬워요. 48점 48 플러스 1이지만은 계절별로 묶으면 4개가 한 계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초도 4개씩 셌어요. 화토처럼 그 1월달 하면 그 4장 있잖아요. 2월달 초다 그러면 4장 있고, 그렇듯이 지금 4개를 셌다고 쳐보면, 자, 49개인데 그래서 요 하나가 여기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개씩 셌다고 쳐보면 여기는 4개가 몇 개 들어가 있냐? 하나, 둘, 셋. 집단이, 벼 집단이 하나, 둘, 세 묶음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한 묶음 더 들어가 있는 4묶음, 여기는 4묶음, 여기는 5묶음, 4묶음, 5묶음, 5묶음, 6묶음 들어가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게 지금 집단이 이렇게 2묶음, 3묶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묶음은 몇 묶음이냐? 여기는 9묶음이에요. 왜? 집단 하나에 지푸라기가 4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총 더하면 12개월 화토 생각하시라고 했죠. 12달. 이게 한 달이 4개씩인데 합해서 12달에 지금 화토가 있어요. 화투장이. 여기에 묶음이 3개월치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9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 이게 544예요. 여기 5에도 한 묶음, 4에도 한 묶음, 4에도 한 묶음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4를 다 이렇게 4씩 해보면 9묶음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뭘 쓰냐? 주역은 채용 중에 용을 쓰는 거예요. 이 3묶음이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9묶음이라는 수를 써. 근데 이 9라는 수는 무슨 수냐면 이게 노양수예요. 노양수. 9876 중에 이게 노양수예요. 그래서 544가 나오면 노양으로 판별을 하는 거예요. 544가 나오면.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아까대로 자뭐 544가 나왔다. 그러면 544가 나왔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상으로 치면 사는 하나고 단위가 사식세수니까 이게 예를 들어 8이 나왔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4가 둘이 있는 거예요. 8이라는 거는 이 4가 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음양의 상으로 보면 5나 4가 나온 것은 이게 내식세 게 하나가 나온 거고 한 묶음이 9나 8이 나오면은 저게 두 묶음이 나온 거란 말이야. 이건 양의 상이고 이건 음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544가 나왔다는 거는 양이 나왔다는 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부직배인 노양의 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편한 방식대로 이해를 하면 돼. 써먹기 편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예를 들면 이거 988 거꾸로 이게 9 8 8 나오면 이거는 4가 둘 들어가 있는 거. 또 4가 둘. 이건 곤괴의 답. 이게 이제 노음이라고 해요. 이게 노음. 이 사이에 이제 나머지는 뭐냐? 자, 548, 584, 944는 위치만 다를 뿐 여기 음이 하나 있고 양. 여기 음이 여기 가운데 있고 나머지 양. 여기 음이 앞에 있고 나머지 양. 이거 다 이게 따져보면 이게 뭐 양, 이건 양, 이건 양 다 딸내미 있게 되고 3령 즉 음은 음인데 소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식을 해도 돼요. 숫자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소양은 이것과 마찬가지. 이거 다르지. 588, 948, 984 이거는 양이 하나니까 양, 양, 양 이건 다 소양.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계산을 하든 숫자로 계산을 하든 숫자로 계산을 할 때는 이게 여기에 걸린 거가 이게 49에서 빼면 예를 들면 49에서 뭐 이걸 뺀다 그러면 17을 뺀다 그럼 뭐냐 32다 그럼 32는 4 곱하기 8이니까 8 소음이다 이런 식으로 수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직관적으로 딱 봐서 5나 4는 그래서 작은 수 9나 8은 큰 수 이렇게 해서 옛날 분들은 세 가지가 다 작은 게 나왔다 3소 세 가지가 다 작은 게 나왔다 그러면 노양 세 가지가 다 큰 수가 나왔다 3다 그러면 노음 또 1소 양다 하나는 작은 수인데 둘이 큰 수가 나왔다. 하나는 작은 수인데 둘이 큰 수. 예를 들면 588 또는 948 984 이거는 하나만 작은 수고 둘은 큰 수가 나왔다. 이거 소양이다. 또 일다양소 거꾸로 일다양소 하나는 큰 수가 나오고 둘은 작은 수가 나온다. 예를 들면 9, 4, 4 하나만 크고 둘은 작은 수 5, 8, 4 5, 4, 8 이거는 다 하나만 큰 수고 둘은 작은 수가 나왔다. 이건 소음이다. 이건 소양이다. 뭐 세 가지가 다 적은 수가 나왔다. 3소 이건 노양이다. 세 가지가 다 큰 수가 나왔다. 3다. 이건 노음이다. 이렇게 그냥 뭐 해도 되고 어쨌든 사상의 판별은 이제 수를 가지고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그거는 전문 학자들이 많이 하는 거고
보통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판별을 하시고 싶으면 직관적으로 이것도 제일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분별을 하시다. 그럼 이렇게 분별을 했는데 표기를 어떻게 할 거냐? 표기는 음과 양은 원래 이 소양과 소음은 그대로 표기하시면 돼요. 소음이 나오면 그냥 우리 음 표기하듯이 하고 소양이 나와도 그냥 우리 양 표시하기로 하면 돼요. 근데 늙을로자 또는 클때자가 나오면 양은 양인데 노양이니까 중첩의 의미, 중첩. 이거의 중첩의 의미. 이것도 이렇게 갈라졌죠? 이 갈라졌잖아요. 중첩의 의미, 노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2번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딱 했는데 처음에 그냥 뭐 588 그냥 막 불러보면 584, 뭐 948, 뭐 984, 뭐 544, 뭐 948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러면 588 이게 사상 중에 뭐지 했을 때 제일 분명한 방법은 이 합수를 다 더해서 그러면 21이다. 그럼 49에서 21을 빼면 얼마냐? 그럼 28이다. 4개씩 셌으니까 4수로 나누면 얼마냐? 7이다. 7이라는 것은 소양이다. 이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 건데 그럴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소양다. 그냥 작은 수가 하나 홀수 나오고 큰 수가 둘 있네. 이거 소양이네.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그 표기는 어떻게 하냐? 소양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일다 양소니까 소음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려면 이것도 17이니까 17, 49에서 17 빼 32. 32를 4로 나눠 4씩 했으니까 8. 8은 주역의 소음. 그래서 소음이다. 이렇게 되고 그냥 이거 일다 양소다 소음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돼요. 이거는 948. 이거는 일소 양다니까 이거랑 합수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 소양. 이것도 984도 일소 양다니까 소양. 자, 이거는 둘 다 3소니까 작으니까 이거는 노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일소 양다니까 이것도 소양. 이렇게 하면 이제 천화 동의인배가 나오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이런 거죠. 자, 시초를 가지고 딱 그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숫자를 조작을 해. 그럼 거기에서 이런 8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 이걸 6번 반복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로 바꾸냐? 이 사상의 표기로 바꿔.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데? 자, 그러면 사상의 표기 이제 바꿨어. 바꾸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노양이건 노음이건 이거 양이고 음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반으로 반으로 나눠서 이 위에 있는 게 무슨 꾀냐? 이 노양도 양이니까 이게 무슨 꾀일까? 이게 1번 천꾀예요. 이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무슨 꾀냐? 이거 불꾀니까 이건 천화. 그러면 이제 책을 찾아보면 천화 동인꾀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건 뭐지? 이거요. 요거. 왜 노양 노음이 있어가지고 왜 저렇게 돌출하게 이런 생김새가 있느냐? 그냥 동인이면 동인이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권궤도 이해가 돼요.